안녕하세요. 발성배정 카페 매니저 김세규입니다. 지금부터 SKM 파워툴즈 프로그램의 그라운드 매트라는 모듈을 사용한 접지 계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별 접지 방식을 폐지를 하고 기존에 이제 1종, 2종, 3종, 특3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수전 전압별 접지 설계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저압과 고압으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수전 접지 방식은 이와 같이 접촉 전압, 복폭 전압, 대지 전위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 접촉 전압 등을 고려해서 접지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현행 접지 방식에 대한 1종, 2종, 3종, 특3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고압과 저압으로 나눠져서 접지 설계를 다르게 하고 개통 접지, 보호 접지로 나눠지고 2종 접지선은 변압기 중성접 접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압도 600V에서 1000V로 저압의 범위가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보시면은 공통통합접지 검사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공사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통합자료실에 업무 처리 방법 및 매뉴얼 항목을 선택하시면 2018년도 1월 달에 개정된 공통통합접지 검사 업무 처리 방법에 이와 같이 IEEE 스탠다드 80에 의한 접지 설계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접촉전압, 복폭전압을 계산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2단계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볼 예정인데요.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집어넣고 2D, 3D 쪽에 대한 설계 구조가 출력이 되어 있고요. 접지 전위가 2D, 3D, 접촉 전압이 2D, 3D, 그 다음에 복폭 전압 2D, 3D로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전공사 직원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이와 같이 2D나 3D 쪽의 그래프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캐나다 SE사의 CDEGS라는 프로그램으로 출력한 결과물이고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린 3개 프로그램, SKM사, ETEP사, 그 다음에 SES사의 CDEX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출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EEE 스탠다드 80 접지 설계 순서 12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접지망 포설 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자료를 분석을 해서 얻은 결과로부터 등가 대지 저항률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 대지 저항률은 IEEE 스탠다드 81번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등가 대지 저항률을 SKM사에서는 자동적으로 입력하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했고요. 2단계에서는 접지선의 굵기는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전류의 분류율을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10에서 20%, 많게는 40%까지의 도체 전류의 분류율을 계산해서 최대 고장 제거 시간을 반영을 해가지고 접지선의 굵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최대 허용 접촉 전압, 보폭 전압 계산식을 해서 이때 이제 나오는 기준 이내에 접지선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만족하면 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이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접지 도체의 총 길이를 구해서 접지망 그리드 간격과 접지봉 타설 위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접지 저항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단계에서는 지락 전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분류 개수라든가 비대칭에 대한 교정 개수, 그 다음에 확장 개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단계에서는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해가지고 대지 전위 상승이 접촉 전압보다 높게 나오면은 8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예상 접촉 전압 및 보폭 전압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단계에서는 최대 예상 접촉 전압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낮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11단계로 넘어가서 예비 단계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단계에서는 보폭전압이 최대 허용 보폭전압보다 낮게 계산이 되면은 만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지 설계를 끝내놓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11단계로 넘어가서 예비 단계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이 기준 이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접지망의 그리드 간격을 줄이거나 매설 깊이 등을 조정을 하고, 접지봉의 타설 개수를 증가시켜서 도치의 총 길이를 증가를 시킵니다. 근데 이 총 길이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지 고유저항 값입니다. 그래서 대지 고유저항 값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장 큰 팩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전압이나 보폭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표토층의 저항값이다 보니까 자갈의 포솔 두께를 증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자갈이 보통 라임스톤이 2000에서 3000옴 정도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좀 더 저항이 높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 성능이 좋은 재질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접촉전압이나 보폭전압에 대한 수치가 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촉전압과 보폭전압 계산값이 그 기준치를 만족하면은 설계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 설계를 해놓고 실제로 시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측을 하다 보면은 대지 고유저항률이 정확하게 측정이 된 경우가 아닌 경우 실측 저항치가 설계 저항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접지 설계를 보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IEEE 스탠다드 80 접지 설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 여기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강의했던 자료들은 www.김태용.com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좌측에 유튜브 강의 자료 공유방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IEEE 스탠다드 80 2013년도 버전입니다. 원문을 이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료가 있는데요. 총 페이지는 255페이지고요. 이 번역하신 분은 보성 기술단의 이종수 기술단님이 번역을 해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료는 보성 psp.com으로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회원가입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 제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접지 계산 프로그램은 이제 3개 정도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SKM사의 파워툴즈 포 윈도우 그라운드 매트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접지 계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블루햇에서 오선석 프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선석 프로한테 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이걸 실행을 못 시켜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관련 자료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탭 같은 경우는 서울 데이터 시스템의 유효석 이사님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19.0 버전의 화면입니다. 20.0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EEE 스탠다드 80과 FM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FM으로 돌려서 3D 그래프까지 나오는 식으로 처리됐던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정확한 부분은 캐나다 SES사, 그러니까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듈 중에 하나인 시덱스의 모듈 중에 하나가 접지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접지 계산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면은 이와 같이 구조, 2D, 3D, 그 다음에 접촉전압, 그 다음 보폭전압,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그 다음 접촉전압, 보폭전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EJ 조인트 벤처 코리아에서 디스트리뷰터를 담당한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SKM 그라운드 매트 튜토리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약간 이제 버전이 틀리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9.0 버전하고 화면이 일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IEEE 스탠다드 80 접지 계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GPR, 대지전이 상승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터치 볼테이지라든가 스텝 볼테이지를 고려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EEE 스탠다드 80이나 60479 등에서 GPR이나 터치 볼테이지, 스텝 볼테이지에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DS260에도 나와 있고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임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이제 메인 화면에서 여러 가지 어스 부분, 그 다음에 그리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출력물을 어스 포텐셜,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그러니까 대지전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터치, 접촉 전압, 그 다음에 스텝, 보폭 전압, 그리고 결과물들을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위에 있는 툴바에 대한 아이콘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뉴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SK임타워의 그 그라운드 매트라는 프로그램은 접지 계산형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매트만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접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격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력계통용 해석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0부스, 200부스, 300부스, 500부스, 1000부스, 2000부스, 5000부스 뭐 이런 등을 해서 모듈의 그 부스의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라운드 매트만은 모듈의 단일 가격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로 판매를 한다라고 오선석 프로한테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후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상세한 가격은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서 이와 같이 스터디를 만듭니다. 스터디를 만든 다음에 메터릭과 잉글리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메터릭으로 해도 뒤에서 좀 일부 라이브러리가 없어가지고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좀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서대로 해서 어스, 그 다음에 스터디, 그 다음에 어스 다음에 그리드, 그 다음에 스터디 에어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그 다음에 터치 볼테이지, 스텝 볼테이지, 리포트 이와 같이 출력물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스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대지의 고유정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소일 그 계통이 들어가 있는 표준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접지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접지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은 상부층하고 하부층에 대한 투 레이어로 일부 접지 라이브러리가 구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접지에 대한 접지 포설 깊이에 따른 대지 고유 저항률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부층하고 하부층하고 알아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층에 대한 그 길이에 따라서 대지 고유 저항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2레이어만 계산이 되고요. CDX 같은 경우는 멀티레이어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토층, 그 다음에 상부층, 하부층은 인피니티 해가지고 밑에까지 전부 다 동일한 대지 고유 저항률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평균되는 값을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입력되는 대지 고유 저항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계산값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지 고유 저항률을 나눠주는 부분을 이 IEEE 스탠다드 80에 나와 있는 순대 그래피칼이라든가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분을 짓는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로그 값을 보거나 리니어 값으로 별도로 나눠줘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오차 부분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 값이 변동되고 이제 그 SK임은 여기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탭에서는 이런 입력하는 칸이 없이 요 칸만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값들을 지층별로 해가지고 평균값을 별도로 계산해서 여기에 이제 깊이하고 대지 고유저항률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고유정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상부층과 하부층에 대한 대지 고유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상부층, 하부층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부층, 그다음 하부층에 대한 게 있으니까 이제 표토층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표토층의 깊이하고 대지 고유장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망에 대한 포설 부분 그리드로 넘어가서 포설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에 어떻게 접지선을 깔고 몇 개의 접지봉을 박을 건지를 선택하는데 먼저 2D를 선택을 해서
2D 면적을 이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지망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일일이 선으로 해가지고 투포인트로 직선으로 그려서 정방향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렉탱귤러 타입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다각형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스타형으로 만들 건지, T형으로 할 건지, L형으로 할 건지, 뭐 삼각형으로 할 건지, 이와 같이 접지망의 형태를 처음에 정해놓고 거기서 접지선에 대한 것들을 포설을 하고 깊이를 어떻게 할 건지, 접지봉의 개수를 몇 개를 박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망의 그 간격을 어떻게 그릴 건지, 스냅인데 이게 오타 났네. 스냅 간격을 조정해서 접지망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접지망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간격을 입력하게 되면 간격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지점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갈 건지를 집어넣으면 간격이 알아서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부분을 적용을 하시면 이제 2D로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면적의 접지망이 이제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럼 설계된 접지망에 이제 이와 같이 2D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이걸 3D로 보실 수도 있고요. 2D, 3D로 본 이 면적 부분에 각각의 좌표 지점에 접지선을 어떤 걸 쓸 건지, 가로축에 어떤 접지선을 쓸 건지, 세로축에 어떤 접지선을 쓸 건지, 두께를 각각 다르게 쓸 건지, 아니면 그 교차점에 접지봉을 연결하게 되면 어떤 재질로 어느 깊이로 접지선을 포설할 건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기서 각각의 지점을 선택해서 매터리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드 쪽만, 아니면 로드 쪽, 접지 도체냐, 접지 봉이냐, 이런 걸 같이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여기서는 아직까지 라이브러리가 어떤 스퀘어 부분으로 안 돼 있고 미규 규진인 AWG 규격밖에 없다 보니까, AWG나 MCM 규격밖에 없다 보니까 환산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옆에 스퀘어에 대한 부분이 환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지점에서 콘덕터에 대한 매터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동부스바냐, 아니면은 알루미늄이냐, 철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동부스바 쪽에서 연동선인지 경동선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연동선을 전부 다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리드만 적용을 할 건지, 로드 쪽도 적용을 할 건지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이 각 지점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외부 마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마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0으로 놓고 OK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접지망의 각각의 접지선의 도체와 그 접지봉에 대한 개수들을 선정해서 접지망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때 IEEE 스탠다드 80에 의한 접지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지 고유전 값이 나오는지, 아니면 접촉 전압 값이 나오는지, 보폭 전압 값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계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터디에서 어널리시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제 어널리시스 옵션이 있습니다. 어널리시스 옵션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IEEE 규격을 할 건지, IC 규격을 할 건지, 아니면 유저 디파인드로 할 건지인데, 대부분 몸의 고유장을 1000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0옴 정도가 되는데, 몸이 이제 적게 되면 한 500옴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500에서 2000옴 사이 중에 평균값인 1000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바깥측에 몸 외부에 이제 양말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저항값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엑스트라 옴 정도를 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등에 대해서 이제 분류되는 팩터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신 규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데, 50kg일 때는 0.116이라는 수치를 쓰고요. 70kg일 때는 0.157이라는 수식을 써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할 때는 인체를 통하는 전류의 허용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50kg 기준일 때 요 IS 값은 이 0.116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mA 0.03초에 ELB가 동작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있던 뭐 1mA, 9mA, 뭐 30mA, 100m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류에 대한 인체가 그 감지하는 전류의 허용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에서 얘기하는 그 범위에 맞춰서 이제 그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단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 고장 제거 시간을 1초 기준으로 봐서 그 부분보다 작은 전류를 적용을 했을 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조건은 1초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은 고장 제거 시간을 낮게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라임스톤, 표토층의 자갈을 선정했을 경우, 자갈을 선정하는 경우는 이제 그 습기가 이제 그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표토층을 덮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접촉 전압이나 보폭 전압을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그때 표토층에다 자갈을 포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속에 있는 습기가 이제 방출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125초일 때, 0.225초일 때, 125초, 0.25초, 1초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내전압 부분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이제 계산된 결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산한 부분이 만족하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높게 나오겠죠. 허용 전압이 높게 나오니까 이와 같이 더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허용되는 전압의 수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만족 못할 경우 접지선의 길이를 더 늘려주거나 접지 도체의 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접지봉을 더 받거나 아니면 대지 고유장을 변경시켜주는 접지 저항 저감대 등을 포설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 계산하는 반복 횟수와 오차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대지 전이의 간격을 통해서 나중에 그 3D로 그래프를 표시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리고 등고선에 대한 간격을 몇 볼트로 해서 표시할 건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전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폭 전압이라든가, 그리고 위험, 안정 영역에 대한 포함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의 형식을, 이름을 어떻게 내보낼 건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또 분류계수가 나와 있는데, 고장전류 분류계수에서 보시면은 스프리트 팩터라고 해서 그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솔로 쪽이 뭐 다회선일 수도 있고 배전솔로가 다회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송전계통하고 수전계통에서 전류가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되는 부분을 그 계산하는 스프라이트 팩터 부분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크리먼트 팩터 해가지고 디비전 팩터가 또 있는데, 이것들은 그 분류계수가 보시면 감소계수가 그 비대칭 부분에 대한 교정계수입니다. 그래서 DS260에서는 이와 같이 계략적으로 교정계수를 얼마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IEEE 스탠다드 80에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R분의 XB에 따라서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그 디크리먼트 팩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알아서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 계산을 실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선택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바그래프가 진행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25초에 시작해서 33초에 끝났으니까 한 8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구성 형태가 단순할 경우는 시간이 작게 걸리는데요. 이 SKM사는 FM, 그러니까 FM이 Finite Element Method 해가지고 유한 요소법이라고 해서 그 전동기 쪽에 자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개나 자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아주 잘게 쪼개서 그 지점에 자개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예전에 97년도에 대학원 생활을 할 때는 그 전기 기기 파트의 동료들이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자개 해석을 할 때, 뭐 2D, 3D로 계산할 때 보면은 아침에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테니스를 치러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돼야지만 FM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도 지금의 최신 프로그램으로도 구성 형태가 복잡한 경우 저희가 이 탭으로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수시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만큼 FM으로 하게 되면 정밀하게 계산이 되지만 그 계산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통 형태에 따라서 조금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참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IEEE 스탠다드 80 접지 계산 결과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하고 텍스트로 한꺼번에 표시를 해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지전이 상승, 그 다음에 접속전압, 그 다음에 보폭전압,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이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접촉전압, 보폭전압,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레포트 이렇게 순서적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출된 텍스트 부분에 대한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머리 부분에 보시면 메인 접지망에 접지 도체가 111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X축에 하나, Y축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접지선의 개수를 센 겁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피트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박혀 있습니다. 로드는 수량이. 그러니까 접지봉은 지금 아직도 하나도 박질 않았네. 그래서 접지봉이 들어가게 되면 이 컨덕터의 길이는 더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컬 그라운드 폴트 값이 지금 한 1.2카 정도가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분류계수에 의해서 약간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분류계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분류계수를 1.0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0.1, 0.2, 0.4로 보는 팩터도 있고 나머지 스프라이트 팩터에서 1.0 매수로 해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것보다는 약간 올라가게끔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그라운드에 대한 대지 고유장은 9.5 정도가 되고 그다음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는 한 9,400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GPR 같은 경우는 10,000볼트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 셋업 앤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계산할 때 분해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IEEE 스탠다드 80에서 인치에 대한 고유 저항값을 1000옴으로 입력한 건지 그 다음에 발바닥에 그 저항값을 이렇게 정한 거고 그 최대 고장 제거 시간을 이와 같이 정해서 5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한테 허용되는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프라이트 이제 그 다중 회로에 따른 그 분류계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장 전류에 대해서 감소 계수가 이와 같이 1.몇이 되다 보니까 1200A에서 아까 1300 얼마가 최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48.6이 최대 그 지락 고장 전류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도체에 대한 분류 계수를 줄여주게 되면은 1000A에서만 한 20%만 흐른다고 하면은 200A 기준에서 디크리먼트 팩터가 1.12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 220A 정도가 흐르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리미트 값들이 더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이 리미트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접지 전류를 적게 흘려주기 위해서 분류 계수들을 정해줘야 되고 가장 큰 팩터는 대지 고유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어스 스트럭처는 대지에 대한 고유 저항률이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가 되어 있습니다. 표토층에 대해서 0.42 피터종에 100m, 100옴/미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건조한 땅인 경우, 그다음에 자갈 같은 라임스톤 같은 건 2000에서 3000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IEEE 스탠다드 80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값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개통에 대한 분류 계수들, 확장 계수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토층에 대한 부분과 반사 계수들도 나와 있고요. 감소 계수들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층, 표토층이 끝났으면 이게 보통 2레이어밖에 입력을 못 합니다. 그래서 표토층 빼고 상부층에 대한 그래서 여기까지 대지 고유장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하부층은 인피니트로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정해게끔 2레이어 방식으로 저희가 접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X축, Y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각각의 지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되는 전류들이 어떻게 분류돼서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올라가는지를 이와 같은 데이터로 계산을 해서 3D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볼테이지가 각각의 지점에서의 터치 볼테이지인데 리미트가 이와 같이 한 1700V 정도인데 지금 발생된 리미트 부분이 이와 같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인저스로 나온 겁니다.
0.1초의 차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틀려지다 보니까 이제 대지구의정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00옴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지구의정 값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이와 같이 터치 볼테이지들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볼테이지가 이제 끝지 쪽에 나오고 이제 보폭 전압은 가운데서 나오다 보니까 이 그 터치 볼테이지나 GPR 전압 상승 때문에 대지 고회전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텝 볼테이지도 마찬가지로 각 지점에서 스텝 볼테이지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고장 제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기선 전부 다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에 한 게 아니라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하고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IEEE 스탠다드 80 접지 계산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 실무적인 자료들은 이와 같이 www.김세웅.com에 제가 여기 보시는 각종 유튜브로 실무적인 부분을 강의한 내용들이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서 강의 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한 그 시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저희가 154kV 쪽 GIS 변전소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케이블에 대한 VLF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변압기 시험 방법, 그다음 차단기 시험 방법, 보호계정기 시험 방법 이런 이제 그 발전소나 변전소 준공 시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추후에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성배전 카페 매니저 김세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